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참 오늘도 코스닥 증시가 굉장히 또 강한 시세를 뿜어주었습니다. 뭐 강하다 못해 최근 시장은 완전 강세장의 폭등 랠리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거 2007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제약 바이오의 폭풍 랠리가 펼쳐졌던 그 시점의 느낌을 문득 요즘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강한 반등이 나왔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좀 소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전에도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하방 포지션을 조금씩 구축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괴리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에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뭐 전일 미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특히 코스닥도 갭을 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지금의 반등 자체가 초강세로 이어지는 국면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시피 이제 완전히 예상이 빗나간 흐름이었고, 저항을 갭으로 돌파하는 말 그대로 이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서 초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반등이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나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의 반등 자체가 한쪽 섹터에서 국한된 반등이고, 거대 개인 자금과 거대 세력 자금의 집합체가 지금의 폭등을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엄청나게 풀린 돈이 광기가 돼서 주식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지금 현재 주변 상황과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요인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일단은 어, 뒤에 꼬리표에 뭐뭐 제약, 뭐뭐 바이오, 뭐뭐 셀만 붙으면 전부 다 지금 올라가는 시장에 오늘 힘이 많이 놀랬고,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코스닥의 이런 유동성 랠리에 다시 한번 또 놀람을 멈추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굉장히 또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3월 30일 마지막 거래가 그나마 양호하게 마감이 돼서 다행이고, 3월 한 달 희노애락이 묻어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 전달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전일 증시는 미 증시 관련해서 4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미 증시의 반등을 시연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도 9월 달에 뭐 임상을 진행하겠다라는 말과 길리어드사의 4월 초에 4월 3일이죠. 예정되어 있는 이런 임상, 중국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클로로킨을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 즉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제 악재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는 모습이 약간씩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요. 미국도 기술적 반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MMF 자금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즉 현금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상해요. 돈이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미 증시와 우리나라 시장의 차이점입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베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말 그대로 광기에 어린 폭등이 나와서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 미 증시 추가 상승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미 증시도 21선을 뚫고 돌파를 한다면 지금 국면에서 나스닥 추가 상승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7,800포인트까지 있던 게 8,000을 한번 뛰어넘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이번 주 최대한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현금 확보가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변함없이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반등의 주역은 뭐니뭐니 해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화려한 상승입니다. 시가총액 코스닥 1위 뭐 10조가 되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대금 1조 7천억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보여주었는데요. 막대한 자금과 어떻게 보면 외인의 매수세가 이제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는데 쇼커버링 양상도 조금 보여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오늘 월 말이다 보니까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이런 흐름도 함께 겹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하락하면서 안 그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이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수급의 결과가 오늘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제약 섹터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래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섹터, 그리고 실적이 숫자가 눈으로 확인되는 섹터까지 막 나오고 좀 빠졌는데, 사실상 이 실물경제 타격과 이 제약 섹터의 타격은 이제 좀 다르다는 인식하에 좀 더 많은 자금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거기에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 립서비스라고 하죠. 합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00종의 이 항체 물질 발견으로 인한 확보로 인한 7월달 실호제 양상 가능성, 즉 임상 진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만들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상황으로만 보면 V자 반등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V자가 아니라 직전 고점을 넘겨버리는 수준의 반등이기 때문에 랠리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증시의 모든 것을 급격해버리는 무서운 유동성 장세가 나왔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등 섹터의 무서운 반등세를 보며 사실 오늘 뭐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참기 힘든 장세네요. 이러다가 또 고점에 삽니다. 예전에 이제 초보 때 그랬죠. 아주 예전에 사고 싶어 하는데 끝도 없이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가고 뭐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매매를 했죠. 오늘도 사실 오전에 언급드렸던 게 부강약품이었기 때문에 부강약품에 이제 호재가 떠서 부강약품을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제약바이오를 건들려고 했었죠.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에 불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참 시장 왜곡 현상이 굉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외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 기존의 세력주로 불렸던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번 코스닥 반등세에 강한 반등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밑에서 세력들도 다 물렸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들이 올렸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이후 시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내 증시는 결코 국내 증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아예 V자로 올라가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도 그들과 동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비록 오늘 엄청난 폭등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좀 놓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을 피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들을 잘 들고 7, 8개월 정도 갖고 가면 70% 이상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여전히 기다리십시오. 단기 매매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윙이나 종목은 좀 기다려보고 함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증시는 역사적으로 외바닥 반등은 극히 드물게 나왔습니다. 보통 외바닥 바닥이라고 하면 뭐 바이러스에 의한 반등은 나왔었죠. 근데 지금의 바이러스에 의한 실물경기 타격이 제가 보기에는 쉽사리
끝날 부분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부분만 봐서 보더라도요. 지금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번 주 주말에 보니까 좀 나들이 하는 사람도 많고 식당에 사람도 점점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관광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거고 그쪽에 있는 많은 종사자들, 항공, 그 다음에 뭐 등등 해서 각계 산업이 붕괴가 되는 이런 무서운 구간에서 증시가 나홀로 상승을 한다. 이게 선반영을 해서 증시가 먼저 간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 나옵니다. 상승 도중에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급락이 출현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시장에서 잘 나오지 않는 이 부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회사채에 대한 문제 등이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기다림도 인내도 하나의 이제 좋은 투자자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지수도 고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종목을 언급드리는 것보다는 시황에 대해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지금 시장이 이번에 반등을 하면서 오후 2시 즉 월요일 날부터 그 현상이 나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나왔고요. 갑작스럽게 급락을 만드는 이 세력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수급이 나옵니다. 프로그램으로 찍어 누르는 이 매도세의 정체. 네. 거대한 세력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을 올린 것도 하나의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큰 자산 운용사 쪽에서 이제 쇼커버를 시키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대 자금에 의한 시장의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는 외국계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현금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타 국가들 그리고 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쪽에서 이 이머징 마켓 중에 어느 나라에서 자금을 빼는 게 가장 쉬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국내가 가장 쉽습니다. 돈을 빼가기 좋은 시장이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수급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급 보면은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장중에 1000억대 이상 사실은 매도가 나왔는데 막판에 1시 반이죠. 1시 반 부분에서 원래는 1000억대 매도를 하다가 1500까지 500억 가지고 시장 이렇게 급락시켰어요. 얘네가 500억 가지고 급락시키더니 또 500억 사가지고 직전 고점을 넘겨버리는 급등을 나옵니다. 3%를 당겨버렸어요. 500억 가지고. 즉 개인들을 조금만 터치를 시키면 완전히 수급이 폭발적으로 몰려다닙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 라이브를 하면서 와 양떼몰이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장중에 보다가 뭐 뉴스가 탁 터지면 종목이 하고 날아가고 갑자기 이제 폼페오에서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 뭐 말이 나오니까 경협주들 하고 몰려 들어가고 시중에 뭐 찌라시들 나올 때마다 종목들 슈팅 나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찌라시를 풀어서 움직이는 이런 세력들 굉장히 쉬운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주들이 뿌리는 이 종목들 그리고 종가에 살짝만 터치를 해놓으면 시가 갭 떠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다분하게 지금 나오는 시장인데 이제 특히 오늘 이후로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차트적으로요.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지금 내려오는 21선을 지금 급하게 지금 좀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면 원래대로라면 이게 완만하게 상승을 가면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맞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려서 또 내려오고 하다가 얘가 이제 눕지를 않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요. 그럼 얘가 추가 하락을 하고 여기서 돌리면은 얘가 완만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정석입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원래 이평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올라갈 때가 진정한 수익 매매가 되는 지점인데, 지금은 뭔가가 다 급합니다. 코스닥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급해요. 과거를 보더라도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가격의 평균을. 지금 이제 약간 이때의 모습도 좀 나오는데요. 이게 2006년도죠. 2006년도의 흐름, 이 케이프로 올려서 지금 이런 모습. 근데 이때와 지금의 악재의 강도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때와의 악재의 강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2015년도 15년도 이때가 15년도 11년도 2011년도가 이탈리아 위기가 2011년도죠. 2011년도 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이 정도 비교하면 되겠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가주는 상승이 일반적인 상승인데, 이번에 상승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이 강한 모습 때문에 많이 왜곡이 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구간들, 어차피 여기가 매물이 없는 구간이라고 치면, 매물 공백 구간이라고 치면, 이런 구간들 맞고 떨어지는 거 기다리십시오. 차라리 기다리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시장 제약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폭발 시세가 나온 거예요. 사실 셀트리온의 급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시세를 나왔고, 제약바이오를 보면은 이제껏 하락 추세를 하고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강한 모습으로 보니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하락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미 5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얼마나 뽑아버릴지 그거는 약간의 미지수고요. 여기 위로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오버슈팅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버슈팅의 구간이고, 일단은 뭐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죠. 네, 너무 가팔라요. 하락도 가파르면, 예를 들어서 하락도 이렇게 가파르면 올라갈 때도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듯, 이 상승도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면 이것도 급발락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시장 보면 수급으로 볼게요. 셀트리온 계열의 수급이 굉장히 좀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굉장히 좋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은 가늠을 개인적으로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단기 고점을 파악을 하고 단기 고점 위치가 어딘지라고 예단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말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시가총액 자체가 13조나 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사실 미지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합병까지의 이슈가 이어진다면 나중에도 10만원을 도전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한 예로 SK 케미칼 같은 흐름이 예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강하게 올려놓고 한 번 더 피레침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닥에서 올렸다가 다시 이런 모습, 이런 게 이제 셀트론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장이 또 밀리면 나머지 종목들도 한 번씩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경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아직도 불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개선이 조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때를 좀 기다려서 바닥 구간에서 차근차근 중장기 대비를 하면 저는 승산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물론 좋은데 지금 유럽에서 이제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또 감축된 부분을 또 줄이겠다라는 말이 좀 나오는 바람에 약간의 좀 불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 면에서는 여전히 무궁무진한 가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후를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가 상당히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시장의 반등 이후에 눌렸을 때 네이버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드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좀 이로 인한 피해를 봐서 굉장히 낙폭이 심화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중소형주에 이번에 이제 바닥을 찍을 때 실을 뿌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시장 반등하면서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뭐 실적이 되는데 이렇게 빠졌던 종목들, 즉 위에서 세력이 관리했다가 이번에 무너져 버렸을 때 이 반등력을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삼성출판사 어제 사실 저희가 매매를 한 게 삼성출판사를 매수를 하고 넘어왔어요. 삼성출판사를 매수하고 이 아래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잡아놓고 오늘 올라왔을 때 팔았는데 결국 이제 이거 후반에 나온 건 먹지 못했죠. 뭐 오로라, 손오공 얘네들이 올라갈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세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번에 빠졌을 때 와, 반등도 굉장히 강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고 있던 종목이 작살났기 때문에. 또 뭐 DPC라든지 올라온 종목들 보면 다 그러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DPC, 뭐 삼성출판사, 뭐 국일제지도 또 엮어서 또 올리는 모습을 보면 세력주들이 이제 주인에 있는 종목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뭐 정치테마주도 마찬가지죠. 정치테마주도 국영 GNM도 안에 세력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종목에 상승을 만들어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해야 됩니다.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완벽한 정배열 하에서 급락했다가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종목들을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웠고 그렇게 이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3월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바이오 폭스텍을 종가로 원래는 잡아서 오늘 매도를 하고 넘어갔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고가놀이 패턴에 돌파 나오는 종목들 추가 돌파가 나오고 그 어제 들어갔던 게 SFA 반도체를 수급으로 놓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갭이 많이 안 떠서 시초가부터 매도를 해버렸어요. 어제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근데 이제 추후에 DBI텍 계속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일자 뭐 관심주들 보면 녹십자 계열이 좋아요. 녹십자 랩셀도 오늘 시초가 그리고 위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시간 외에 이제 삼성출판사 녹십자 계열이 강한 거 보면은 녹십자 MS 정도, 예전에 좀
탄력이 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갭을 들면 너무 많이 들면 좀 어려운데 갭을 적당히 들었을 때 한 10%권까지는 한번 따라잡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항이 좀 많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 저도 베팅을 했는데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함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셀트리온이랑 그 코스피, 코덱스, 2X보다도 이제 인버스 쪽에서 하락이 컸는데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폭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하락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포지션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뭐 일정 부분의 포트를 꾸려놓고 해지용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야 이게 신용이야? 그래서 이쪽 부분도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여기를 깨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제약바이오가 천장 뚫고 간다 하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시장 약세 혹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4월 한 달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